뭐 스프링클러로도 다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생리장애를 설명드릴 거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추가 초반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주고 그냥 계속 며칠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비 맞고 겨우 고개 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고요. 밭에서 물 없이 고개를 숙이고 노화가 되면 또 정상적인 생육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수 시설을 하시고 뭐 물을 대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큰 지주하고 보통 지주 이렇게 나누는데 고추가 큰 고추가 있고 키 넘는 고추도 있고 어깨까지 오는 고추도 있고 조금 작은 고추도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려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예, 그 다음 측지입니다. 우리가 고추 측지를 따줍니까? 안 따주시는 분? 다 따주십니까? 네. 고추 측지는 우리가 측지를 단순히 따준다고도 하지만 측지를 보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초세입니다. 초세 아시죠? 예. 초세가 좋은 게 좋아요? 초세가 안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죠. 예. 자, 그러면 고추가 초세가 좋고 활착이 잘 됐다는 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측지가 강하게 쫙쫙 힘있게 뻗어놓은 게 이놈 잘 뿌리 내리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들죠. 근데 측지가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초세가 비실비실하고 측지가 비실비실하고 초세가 좀 약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측지는 보통 5월 말 6월 이때 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 얘가 비실비실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는 해줘야 될 게 물을 대주고 영양제를 쳐줘야겠죠. 그죠? 이때 이제 물하고 영양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하나 더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측지가 왕성하게 나는 놈들은 이제 측지를 쳐줘야 되는데 또 어떤 품종들은 측지를 좀 남겨놔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작년에 우리 AI 칼판 재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칼판 농장 재배해 보신 분 없는가요? 자, 제가 아까 고추는 유의사항을 보고 재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품종들은 보면 유의사항에 뒤에 보면 이게 있어요. 분지수가 적습니다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분지가 뭔지 아시죠? 속가지가 적은 것들은 측지를 몇 개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개를 남겨두시는 게 좋고 분지가 많은 것들은 측지를 좀 따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현대종묘의 AI 칼판은 분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생입니다. 빠릅니다. 이런 것들은 측지를 반드시 따주셔야 되고요. 칼판 농자왕도 분지수가 중간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측지를 좀 따주시면 좋겠습니다. 측지를 따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교수 맞습니다. 측지가 교수입니다. 교수를 따주면 좋은 게 뭐냐면 고추가 예뻐요. 네, 고추가 예쁩니다. 쭉쭉 뻗고 예뻐요. 근데 측지를 안 따주면 옆으로 막 측지가 나오고 그러죠. 개수 안 따주면 개수는 자라가지고 고추가 달리고 그럽니다. 개수를 따준 거하고 안 따준 거에서 이제 고추를 수확해보면 수량은 안 따준 게 많아요. 수량 개수를 안 따준 게 많은데 개수를 안 따준 고추는 고추가 작아요. 그래서 전체 무게를 내보면 대략 개수를 따준 쪽이 조금 더 상품적으로 좋은 고추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고추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측지를 따주면, 겨순을 따주면 위에 꽃이 겨순 안 따준 것보다 더 잘 나오고 고추도 더 빨리 익습니다. 왜냐하면 겨순을 만드는 데 쓰는 양분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더 예뻐지고 더 빨리 익고 그 다음에 착과력도 더 좋아집니다. 고추가 더 잘 달립니다. 그리고 근거 품질도 조금 더 좋아져요. 그리고 농약 칠 때 이것은 필수인데 겨순이 많이 자라가지고 무거지면 약 치면 약이 안에까지 잘 안 들어가죠. 네. 근데 따주면 어떻습니까? 겨순 따주면 약이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추를 재배할 때 겨순 측지를 따주는데 이제 안에 분지가 좀 적다 그러면 2-3개는 남기시고 할 것을 제가 권장드립니다. 혹시 고추 고추를 밭에 심을 때 그 방아다리에 고추를 달고 나갑니까? 방아다리에 고추를 달고 나가는 고추가 좋아요? 방아다리에 고추 안 달고 나가는 고추가 좋아요? 달고 나가는 거? 안 달고 나가는 거요? 혹시 고추 심을 때 방아다리에 고추 달린 분 있어요? 없어요? 네, 농사 잘 지으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추 방아다리에 고추를 달고 고추를 심으면 짐을 하나 더 들고 어디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만큼 작식물에 힘이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고추를 달아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추도 키워야 되고 뿌리도 뻗어야 되고 난 또 커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나 요 조생종들이 그렇습니다. 조생종들은 빨라요. 워낙 빠릅니다. 그래서 빨리 뿌리 내리고 빨리 커야 되는데 고추가 달려버리면 이 힘이 너무 붙이죠. 그래서 조생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생뿐 아니고 다른 품종들도 그런데 육묘할 때는 고추를 달고 나가지 마시고 꽃몽오리 때 심는 것은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밭에서도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AL8탄 같이 이렇게 굉장히 수량이 많고 착화성이 많은 것들은 밭에서도 활짝 되자마자 이게 꽃이 피고 고추가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방아다리 고추를 하나씩 따주십시오. 비유를 하자면 조금 과한 비유일 수도 있겠는데 조생종들 방아다리에 고추를 하나 따줌으로 해가지고 10개 더 땁니다. 왜 10개 더 따겠습니까? 활착이 제대로 되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힘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여러 개 더, 10개 정도는 더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묘해가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노화묘 심어가지고 이게 벌어져 버렸어요. 확 벌어져 버리고 휘어져 버렸는데 이거 한 2-3년 전에 사진인데 3년 전에 사진인데 이것을 살리긴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냐면 방아다리 꽃도 따주고 2분지 3분지 꽃까지 다 따줬어요. 그리고 물 주고 영양 주고 해가지고 겨우 살리긴 살렸습니다만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고추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둘 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절대 노화묘를 심으시면 안 되고요. 자, 고추를 하다 보면 이제 추비를 줘야 됩니다. 추비는 언제 줍니까? 심고 보름 후에 주십니까? 20일 정도에. 네. 또 다른 분 그럼 추비를 주실 때 알그름으로 주세요? 아니면 액비로 밀어 넣어 주세요? 그렇게 공 들고 주십니까? 공 들고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고 주다 보면 저도 이제 고추 농사를 재배 시험을 하면서 하다 보는데 공 들고 막 이렇게 추비를 주니까 나중에 철갈 때 비닐 탁 끄다니까 비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비료가
비가 안 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만큼 이제 그 비료가 먹기가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뭐 비라든지 수분 문제 때문에. 그래도 뭐 안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료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구멍 뚫고 주시고 그 다음에 흙물에 또 뿌리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렇게 관수 시설 돼 있으면 녹여가지고 주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도 흡수하고 양분도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거 양득입니다. 그런데 조생 품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추가 빨리 익고 빨리 딴다고. 그러면은 요 조생 같은 경우에는 추비를 다른 것보다 조금 빨리 줘야겠죠. 추비 빨리 주고 또 많이 따고 하니까는 다른 것들보다 추비를 좀 더 줘야 됩니다. 그 부분만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다 관수실 하신다니까는 제가 크게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옛날에는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기다리다가 아니면 스프링클러도 틀고 그리고 뭐 또 점적을 설치해서 물을 주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점적 설치해서 물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위치하는 스프링클러도 괜찮고 나는 이런 것도 없는데 물을 줘야겠어. 애가 타요. 그때 이렇게 고랑에다가 관수하면 급하게는 고랑에도 관수해도 됩니다. 근데 고랑에 관수하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해요. 고추 따로 들어야 되는데 지푹지푹 다리도 빠지고 그리고 막 발적도 크게 남아가지고 그리고 땅이 또 굳어져 단단해져 버려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급할 때는 써야죠.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죠? 관수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데 생육 초기의 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5월달, 6월달 이때 관수는 왜 중요하냐면 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풋고추가 나왔는데 탄저병처럼 밑에 썩어가는 거 있죠? 보셨어요? 풋고추 때 막 밑에 꼭지가 썩고 막 이러는 거 잘라보면 안에 씨가 까맣고 그게 굉장히 칼슘 결핍인데 이거는 생육 초기에 물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물이 없는데 칼슘이 그 고추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흡수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5, 6월 달에 관수를 물을 아끼지 마시고 관수를 좀 충분히 하시고 되도록 뿌리가 활착이 잘 되게 하고 하면 석회 결핍이 나더라도 적게 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석회 결핍은 품종마다 차이가 조금 있어요. 많이 오는 놈도 있고 적게 오는 놈도 있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가뭄 7월 달에 장마가 끝나고 8월 달에는 쨍쨍 내리치고 엄청 덥죠. 그때도 또 관수를 또 해줘야 됩니다.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아이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물대기가 겁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대시면 안 되고요. 8월 달에 달린 고추는 이제 끝고추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관수는 이제 품질, 그 다음에 수량성 확보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는 고추를 딸 때 꼭지까지 같이 따죠? 네. 꽁무고추도 근데 지금 또 꽁무고추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꽁무고추 따시는 분 수확할 때 그 꼭지랑 다 같이 따시는 분 아직까지 꼭지가 많네요. 네. 요게 꽁무고추로 따가면 가격을 좀 더 쳐주죠. 네. 근데 우리가 꽁무고추를 따기를 좀 꺼려하는 게 상처나고 썩고 물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이건 품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 회사 품종들이 대부분 꽁무고추에 많이 적합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꽁무고추를 따기 수확했을 때 좋은 걸 뽑자면 첫 번째가 명장칼슘이고요. 두 번째가 칼슘 농자원, 세 번째 그 다음부터는 뭐 AL 칼슘 거의 다 좋은데 저희는 저희 회사 품종들은 대부분 꽁무고추에 좀 적합하게 품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꽁무고추를 딸 때는 여러 가지 뭐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꼭지를 땄을 때 깨끗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죠?
상처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은 씻다가 물 들어가가지고 부숙하다 보면 막 썩어버리고, 그죠? 물 나오고 하니까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꽃목꽃에 적합한 품종이 현대종묘 품종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확을 하고 하면은 일단 씻어야죠, 그죠? 씻고 수확하고 후숙하고 세척하고 건조를 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건조를 하기 전 앞단계에 약간 낮은 온도에서 1, 2일 정도 저온 건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관행 건조로 해가지고 60도, 70도로 확 쪄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 세척하고 건조기에서 한 35도에서 40도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 관행 건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건조를 하면 고추가 반질반질하고요, 확실히 색깔이나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온 건조를 한번 요 과정만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이니까 낮 온도가 35도, 40도 금방 올라가니까는 기름은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요 저온 건조를 한번 넣고 하루 이틀 뒤에 관행 건조하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40도 정도가 좋다 이거죠? 예, 35도에서 40도. 하루나 이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하던 건조 온도로 세팅해가지고 건조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요 사이에 하나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추 심고 나면, 고추 심고 생육 초기에 5, 6월달에 밭에 가면 이파리가 울룩울룩한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요거는 아쉽게도 이제 국내에 정성 품종이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없어요. 눈시고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TB 바이러스라는 건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에서 이게 옮는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땅에 이 바이러스가 있다가 토양제하고 막 경우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정성이 그렇게 없으니까 품종 간의 구별성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병이 걸리면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세를 확보시켜주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이한 게 걸렸다 하더라도 초세를 확보시켜주면 금방 이겨냅니다. 초세를 키워주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 비료 맞습니다. 비료 잘 주고 물 잘 줘서 뿌리 내림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작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또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기에 초세 관리하고 양분 관리가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고요. CMV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바이러스는 진디가 옮깁니다. 이것도 품종 간의 차이가 커요. 네, 어떤 품종은 이 바이러스는 잘 걸리고요. 현대종묘 품종들은 대부분 이 바이러스에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위험하고 이 걸려버리면 우리가 그냥 쌀 빗자루처럼 돼가지고 잘 안 달립니다. 기형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월 이후에 주로 오는데 작물이 이제 여름에 막 크고 과일을 많이 다니까는 힘이 많이 딸려요. 초사 약해지니까 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이렇게 CMV의 강한 품종들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진디 방제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W 칼라병 다 아시죠? 예. 칼라병은 총체벌레가 옮깁니다. 총체벌레가 옮기는데 요 총체벌레 방제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묘종 상태에서도 오고요. 왜 묘종 상태에 옵니까? 아니 총체벌레는 날씨가 나오는데 요 유명하다 이 칼라병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겨울 동안 추우니까 땅속에 울동을 합니다. 비닐하우스 따시죠? 예, 겨울에 따시죠.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다가 전기까지 트니까 오이 따시니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린 묘종을 감염을 많이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총체벌레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병 걸린 과일들입니다. 요즘에 역병은 문제 됩니까? 내구성 품종이 하도 잘 나와가지고 역병 걸려고 농사 못 짓겠다는 그런 데 없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역병 품종 중에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멍든 것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병이 아니고 적고 현상이라는 건데, 요 역병, 내병계 품종 중에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가 이런 적고 현상이 나옵니다. 여튼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세를 좀 좋게 해주면 금방 회복이 되니까요. 이런 게 나왔으면 예민해도 쳐주시고 물 잘 대주시고 초세 받고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탄저병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요거 뭐 정성 품종이고 비내병계 품종인데 확실히 내병계 품종들이 좋아요, 그죠? 근데 요것도 품종 간의 차이가 있어요. 다 내병계 품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와요. 많이 오고. 근데 어떤 품종은 좀 적게 옵니다. 우리 현대 중에서 강한 품종들은 뭐 탄저엔, AL8탄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좀 탄저병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이건 가스장이고요. 이건 미숙탭이 있었던가 아니면 뭐 알그름이 물에 녹아서 올라오는 과정 중에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때는 물을 좀 충분히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과는 뭐 다 아시겠고요. 석과는 주로 이제 시설 재배할 때 그때 주로 나오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석회길핍입니다. 아까 석회길핍은 왜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칼슘 부족. 이걸 해결하려면은 초반에 물을 잘 대줘야 돼요. 확실히 발작시켜주고 물을 충분히 대고, 칼슘 결핍이 생겼는데 칼슘제를 치면은 요 걸린 거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못 살리죠. 집 지어놓고 철근 몇 개 빠진다고 철근 다시 못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생육 초기에 수분 관리, 양분 관리, 특히 물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은 밑에서 흡수해서 올리니까요. 물이 없으면 못 올리죠. 그래서 물 관리 충분히 하시고요. 이런 게 보이면 연면시비, 칼슘제 연면시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품종 몇 가지 설명.